안녕하세요. 혹시 안면몰수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는 사이인데도 아예 모르는 척하거나 뻔뻔하게 굴 때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어울리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최근 우연한 만남을 통해 떠올랐는데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됐어요.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전 시모와 그 가족들이에요. 그들에 대해 말하려면 남편과 제 사이에 대해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동갑내기 고교 동창이에요. 남편과 친해지게 된 계기는 친정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제가 고등학생일 무렵 다니던 학원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처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어머니가 하는 분식집을 자주 찾았어요. 남편 역시 단골이었던 거죠. 남편이 조금 소심한데 어릴 때는 지금보다 더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남자아이 혼자 떡볶이 먹으러 온 걸 보고 어머니가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남편은 식탁 위를 항상 깔끔히 정리해서 어머니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같은 학원에 다녔었기 때문에 자주 만났죠. 그때 남편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희 집은 진짜 즐거워 보이네. 넌 좋겠다. 진짜 부러워. 갑자기 무슨 오글거리는 소리야? 다른 집도 다 비슷하지 않아? 꼭 그렇지만은 않지. 넌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해. 나중에 알게 됐죠. 남편이 집에서 차별을 많이 당했다는 걸요. 알고 보니 재혼 가정이었는데 계모가 남편을 어릴 때부터 많이 차별했대요.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들으니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계모의 아들인 남동생은 새 것만 들고 다니는데 남편은 늘 같은 걸 들고 다녔고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지 매번 우리 분식집에서 배를 채우더군요. 화목한 우리 집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는 남편이 측은해서인지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점점 마음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 들어가서 연애를 시작하고 직장인이 된 후에 결혼을 하게 됐죠.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댁이 참 정글 같은 곳이더군요. 일단 시부는 저를 엄청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 어릴 때부터 봐온 사인이 참 좋구나. 사부인께서는 잘 계시지? 네가 며느리가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게다가 대학병원 간호사가 내 며느리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고 다녔지. 그런데 허허 웃는 시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가 날카롭게 받아치더군요. 의사도 아니고 꼴랑 간호사인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세상에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요. 당신 둘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얼굴이랑 행동이 이쁘지. 첫째는 영 뻣뻣하고 인물도 별로라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데. 당신 제발 마음 좀 곱겠어.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추태는 무슨 추태예요? 그리고 당신 진짜 이럴 수 있어요? 결혼을 같은 해에 하는데 왜 첫째한테 돈을 더 많이 줘요? 둘째는요? 둘째가 여태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은 생각 안 해? 첫째는 평생 돈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아무리 발이 안으로 굽어도 그건 아니지.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한 걸 그럼 어떡해요? 어쨌든 둘째도 첫째만큼 지원 안 해주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저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남편의 순환 시대였죠. 시모가 쓸데없는 일로 남편 불러내고 고생시키고 말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타깃이 되더군요. 저야 대학병원 간호사라 3교대로 일해서 바빠 죽겠는데 그런 치사한 괴롭힘에 어울려줄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시모가 무슨 일 시키면 바쁘다고 하라고 말해뒀고요. 그저 시부가 시키는 일만 잘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화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을 모두 혼자서 해야 했거든요. 시모가 동서와 저한테 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저에게만 다 맡겼으니까요. 형님,
이것도 좀 치워주세요. 무슨 주방이 이렇게 더러운지. 좀 치워가면서 해요. 살림 안 해본 티가 나네. 그리고 간도 좀 더 하시고요. 이렇게 맛없으면 아무도 안 먹어요. 시모를 등에 업고 동서는 사람 좋은 얼굴로 온갖 일을 다 시켜댔어요. 그럼 집에서 쉬는 동서가 일 좀 해. 나한테 시키지 말고. 그리고 아버님 몸 안 좋으신 거 몰라? 간 세게 했다가 아버님 병원 가시면 동서가 수발 들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전 그냥 맛없다고 한 것뿐이죠. 그리고 지금 저 일 안 한다고 무시하세요? 제가 남편한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럼 좀 가서 도련님한테 신경이나 쓰든가. 왜 입으로 혼수나 둬? 미리 말하지만 여기 아버님도 같이 계신 거 알지? 아버님 이야기를 꺼내면 동서의 기세는 물을 뒤집어 쓴 불꽃처럼 사그라들었어요. 아무리 시모의 위세가 대단해도 아직까지 이 집안의 보스는 시부니까요. 시부가 평소에는 유약했지만 첫째 며느리인 절 건드리는 걸 가장 싫어하셨거든요. 부모님이랑도 잘 아는 사이셔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5년 동안이나 혼자서 조용히 명절 음식을 다 한 건 저 나름대로 다른 노림수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기간이 딱 5년이었거든요. 모두가 나 혼자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알만한 시간. 5년이 지나자 저도 슬슬 본색을 드러냈죠. 어머님, 아버님, 이번 추석에는 제가 전날에 음식하러 못 올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사정해서 당직을 빠졌는데 다른 사람들 일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일정 잡는데 저만 매번 명절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즉, 명절 전날에 일하러 가야 해서 시댁에 못 온다고 못 박아버린 거죠. 그런 게 어딨니? 네가 없으면 어떡하라고? 어머님도 참, 며느리가 저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무슨 걱정을 하세요. 동서 혼자서도 잘할 거예요. 전업주부라 살림도 남편 내조도 잘하는 동서가 설마 제사 음식 하나 못하려고요?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역정을 내더군요. 아니, 여태까지 잘 빼줬다가 왜 이번부터는 안 된대? 너 그냥 음식 안 하고 싶어서 일한다는 거 아니니? 어머님, 대학병원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만 계속 그 날짜에 빠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그래, 그건 새아기 말이 맞다. 며느리가 둘이나 있으니 이번에는 둘째에게 시켜보자. 첫째 혼자서도 그만큼 했는데 둘째라고 못하겠어? 그렇지? 시부가 그렇게 얘기하자 동서는 말도 없이 우물쭈물하기만 하더군요. 우더러니 시키니 안 된다 말은 못하겠고 중간에서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손윗사람으로서 등 떠밀어줬죠. 동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워낙 동서를 아끼시니 그간 실력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죠. 전업주부로 5년을 지냈는데 설마 음식 하나 못하겠어요? 이번에 그 솜씨 한번 발휘해줘요. 알았죠? 결국 동서 혼자 명절 준비를 하게 됐어요. 동서가 미친 듯이 때려봤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날 일이 있어서 전 못 나오는 걸요. 그렇게 명절이 되어 일을 끝내고 시댁으로 갔더니 세상에 동서 혼자 정말로 준비를 다 했더군요. 시모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보란듯이 말했어요. 봤니? 맛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흠잡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거기다가 나 고생할까봐 전날 집에서 다 해오는 정성까지. 예, 그런 건 좀 보고 배워라. 정말 잘했네요. 동서, 수고했어. 그런데 형님, 오늘 일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이 문자는 뭐죠? 동서가 뜬금없이 보여준 문자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와 웬 남자가 커피를 마시는 사진이요. 다름이 아니라 점심때 보험회사 직원이 상품 하나가 너무 잘 나왔다고 저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라고 연락을 했거든요.
마침 남편 보험이 너무 부실했던 터라 한번 상담을 받아볼까 해서 만났죠. 그런데 그때의 모습이 떡하니 찍혀 있더라고요. 제 뒷조사라도 한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일하기 싫다고는 해도 이런 짓까지 하다니. 동서는 바쁘지도 않았어? 어떻게 음식 준비하면서 이런 사진까지 다 찍었대? 말 돌리지 말고 이야기나 해주세요. 오늘 일하신 거 맞아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시고모님이 대답을 빼앗아 갔어요. 질부, 오늘 병원 출근한 거 맞다? 내가 오전에 질부 병원에 병문안을 가고 오후에는 진료를 보러 갔거든. 그때 다 있었어. 이 사진은 점심시간에 찍힌 것 같은데. 점심 밖에서 먹었니? 네,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저는 딱히 필요가 없는데 남편 보험이 부실하더라고요. 실손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하나도 없어서 잘 됐다 싶어서 만난 거였고요. 그런데 동서는 어디서 이런 문자를 받았어? 남편이 근처 지나다가 형님을 봤다고 해서 찍은 거예요. 아니면 됐어요. 식사나 하세요. 트집을 잡으려다가 시고모님이 편들어주자 아무 말 못하고 식사나 하라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나서서 말했어요. 그런데 동서, 솜씨가 정말 좋다. 너무 맛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 그래, 둘째 며느리가 생각보다 요리 솜씨가 굉장히 좋구나. 고모님도 맛있으시죠? 그래, 첫째 질부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긴 한데 둘째 솜씨가 굉장히 좋아. 간도 딱 좋고. 저한테 미안하실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맛있다는 말을 들으니 동서도 기분이 좋은 모양이더군요. 덩달아 옆에 있던 시모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그저 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죠. 그럼 앞으로는 동서가 음식 준비하면 되겠네. 사실 내가 요리를 너무 못해서 항상 죄송하고 민망했거든. 동서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은데 그걸 뭐하러 썩혀? 그냥 명절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 제가 왜요? 이때까지 형님이 다 하셨잖아요. 어른들께서도 동서 솜씨가 참 좋다고 하시잖아. 좋은 솜씨 그렇게 썩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다음부터는 명절 전후로 빠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진급을 해서 쉬는 날 빠지기가 곤란해졌어요. 동서가 음식도 잘하고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니 양해를 좀 구해볼게요. 괜찮죠? 뭐 그렇게 바쁘다고. 집안일에 도움 안 되는 너보다 둘째가 훨씬 낫구나. 그럼 그렇게 해라. 너희 시아버지도 둘째 솜씨를 더 좋아하시니. 시부에게 이참에 잘 보일 생각이었는지 시모가 웬일로 허락을 하더군요. 저야 그저 웃음이 날 뿐이었죠. 뒤에 있는 동서 표정이 썩는 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렸으니 그때 동서가 급하게 대화에 끼어들더군요. 왜 그래? 동서, 할 말 있어? 네. 그게 사실 이번에 준비해온 음식들 반찬 가게에서 다 산 거예요. 눈을 찔끔 감고 말하는 동서를 보니 진짜로 웃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참으려면 허벅지를 꽉 꼬집어야 할 정도였죠. 뭐라고? 그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혼자서 제사 음식을 어떻게 다 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라고요. 사실 동서가 음식을 샀든 진짜 했든 저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다음 명절부터는 음식 준비를 안 할 테니까요. 그런데 시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나 봐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지 않았을까요? 역시나 시모 표정이 완전 귀신처럼 흉악해지더군요. 정신 나갔어? 어떻게 제사 음식을 사놓고 직접 했다고 속일 수가 있어? 아무리 아끼는 며느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미운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잘 드셔놓고 왜 이제 와서 화를 내세요? 화를 안 내게 생겼어?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고 말을 했었어야지. 어디서 사서 가져와 놓고 네가 했다고 거짓말을 해? 가족들 앞에서 날 거짓말쟁이로 만드니 기분 좋니? 도대체 애가 생각이 없어 넌? 동서가 시모에게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리고 있는데 시고모님이 말하더군요. 옳게 애 그만 잡아요. 힘든 것도 사실이지. 그간 첫째 질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게 됐으니 좀 바꾸는 게 어때요? 이렇게 반찬 가게에서 사 먹는 거 난 나쁘지 않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뭐 괜찮네요, 누님. 안 그래도 매번 첫째 아가 혼자 고생하는 거 보고 마음이 쓰였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음식 사서 제사 지내도록 하자. 다들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결국 시모는 어쩔 수 없이 모두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를 밀어주려 했는데 그간에 제 노고만 빛났으니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마지막에는 저만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을 들으며 그날 하루가 끝났죠. 동서는 그 뒤로도 시모에게 그 일로 계속 욕을 먹더군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시모의 마음이 워낙 좁아 용서를 못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동서가 시모에게 시달리는 것도 한두 달 뿐이었어요. 그 뒤에는 가족들 모두 정신이 없어졌거든요. 시부가 연세치고는 정정하게 지내셨는데 갑자기 몸이 계속 안 좋아지셨거든요. 건강검진을 해보니 문제가 있어 제가 다니는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변명은 폐암. 게다가 속도가 빨라서 발견했을 때는 손 쓸 수 없을 정도였어요. 시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시모랑 동서 둘이 딱 붙어 옆에 있더라고요. 하지만 간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있었죠. 대화하는 걸 대충 들었는데 유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바뀌는 거 없는 인간들이다 싶었어요. 시부 재산이라고는 시댁 집뿐이고 돈도 어차피 치료비에 거의 다 쓰일 텐데 뭐가 그리 급한지 누워있는 사람을 괴롭히더군요. 몇 번은 제가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내쫓아주기도 했지만 아주 끝장을 보려는 건지 끈질기게 시부에게 확답을 듣고자 하더라고요. 결국 시부가 가족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어. 이 집이랑 예금만 얼마 정도 있지. 당신이랑 둘째한테 유산을 주는 조건은 내 누나를 돌봐주는 것뿐이야. 내가 누나보다 먼저 가게 될 줄은 몰랐으니 나 대신 우리 누나를 잘 보살펴주면 유산 돌려줄게. 그렇게 하겠소? 시고모님이 시부를 업어 키웠다고 할 정도로 남매가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시부를 고등학교까지는 보내려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돈만 벌다가 결국 시고모님은 혼자서 늙어가셨죠. 게다가 지금은 일도 없이 연금 받아서 지내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각종 질병도 있어서 병원에 자주 가시기도 했고요. 그런 고모님이 안쓰러워 저도 신경을 참 많이 썼는데 시모에게 맡긴다니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시모는 자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형님 모실 테니 당신은 우리 아들이랑 나한테 유산 넘겨주고 가.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됐어요. 그래도 유산을 걸고 약속한 만큼 시고모님을 잘 돌봐드릴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난 바로 다음 날 저한테 시고모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첫째 질부, 내가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을까? 검진 때 수면 내시경도 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네. 올케랑 둘째 질부는 사업 때문에 바쁜지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아예 시고모님을 방치해두려고 작정을 했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루 만에 이러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고모님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말했죠. 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앞으로 보호자 필요한 일 있으면 저나 남편한테 연락하세요. 시간 날 때만이라도 꼭 해드릴게요. 아유, 정말 고마워. 내가 믿을 구석이라고는
첫째 질부뿐이네. 시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러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더군요. 이 인간들이 거짓말하고 시부 유산을 받아갈 걸 생각하니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이대로라면 시고모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다고도 생각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제 걱정은 현실이 됐고요. 장례도 치르기 전 모두를 불러 시모가 이야기하더군요. 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이제 남인 거 알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언제까지고 네 고모를 우리가 모실 수는 없지 않니? 그러니 앞으로 너희가 모셔. 어머님이랑 서방님, 동서가 고모님 모시는 대신 유산 받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유산? 유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데 어쩌니? 내 남편이 여태껏 자식 돌봐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그 집 주고 갔어. 이미 그 집은 내 집이었다고. 그러니까 유산은 한 푼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너희 고모를 모시니? 나랑 우리 아들이 너희 고모랑 피가 섞였어 뭐가 있어? 어머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명의를 변경했단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동의하신 거 아니죠? 남편이 느낀 배신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설마 시부가 죽기 전에 저런 짓을 해놨을 줄 몰랐을 테니까요. 어머, 얘 좀 봐.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그 집을 내 걸로 만들어. 그리고 네 아버지 장례는 알아서 치러라. 내가 늙은 영감 죽을 때까지 수발 들어줬는데 이 정도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수발을 든 게 아니라 아버지 닥달해서 재산 다 빼돌리려고 한 거겠죠. 저희도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면 뭐 어쩔 건데. 미련하긴.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그 영감이 뭐라도 더 챙겨주고 떠났을 텐데. 하나도 안 남긴 거 보면 네 아버지가 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 하든 우리 찾지 마라. 이제 남남이야 남남.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선을 긋는 시모와 서방님네를 보며 정말 치를 떨었어요. 시부의 죽음에 충격받은 시고모님은 주저앉아 일어서지도 못하고 계셨죠. 얼른 다가가 시모와 다투는 남편을 대신해 시고모님을 부축해드렸어요. 경수, 가진 것도 없는 노인 모실 생각하니 어때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부양 의무가 없는데 어쩌나. 나중에 장례비가 더 나오긴 하겠지만